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아이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으면 두 아이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작품, 바로 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 여성에게 강제로 던져버린 소설입니다. 출간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을 가장 깊은 죄책감과 윤리적 혼란 속으로 밀어넣은 작품,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피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작품이 단순히 홀로코스트만을 다룬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과연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지금부터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피의 선택, 자세하게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윌리엄 스타이런의 이 소피의 선택을 리뷰를 해볼 텐데, 두 권으로 되어 있고 두께가 엄청납니다. 1권도 450페이지인데 2권은 더 길어요. 2권은 470페이지, 그러니까 거의 두 개 합쳐서 9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죠. 한 권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세워두고, 사실 읽어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일단 주제랑 그 다음에 소재 자체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길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스타이런이 그렇게 막 친절하게 글을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는데, 이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피의 선택 한 줄로 먼저 정리를 하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1979년에 이제 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퓰리처상 수상 작가입니다. 윌리엄 스타이런은. 윌리엄 스타이런이 1925년생인데 1967년에 세 번째 장편 소설 넷 터너의 고백을 통해서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소설가로 거듭나게 됐죠. 이 책은 이제 네 번째 윌리엄 스타이런이 쓴 장편 소설이고요. 이 책은 책보다도 영화로 유명하죠. 1982년에 앨런 파큘라 감독이 이제 영화를 했고, 이제 배우가 바로 그 유명한 메릴 스트립이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이 이제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이 영화도 세계적인 영화로 또 거듭나게 됐죠. 이 책에 나오는 인물은 여러 명이 나오지만 크게 세 명입니다. 남부 출신의 젊은 작가 지망생 스팅고, 폴란드계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소피, 그리고 이 소피의 연인이자 유대계 미국인 남성인 네이선. 이 세 사람이 1947년 브루클린 하숙집에서 만나면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을 다룬 소설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팅고가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뉴욕 브루클린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소피와 네이선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소피와 네이선의 관계가 되게 멋있고 매혹적으로 보였지만 보면 볼수록 이 둘의 관계는 폭력적이고 병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피는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으로 나오지만 내면에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자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겪은 끔찍한 기억과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사실 이 소설을 끝까지 가지고 가게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선택, 이런 거에 있는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결국 소피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네이선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되고, 스팅고는 그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에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문학적 증언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껴안게 됩니다. 사실 그 선택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뒤에도 나와 있네. 뒤에도 나와 있네요. 어떤 거냐면요, 소피가 이제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때 나치에게 소피의 아이 중 이제 2명 중 1명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 선택해라, 이런 잔혹한 강요를 받게 됩니다. 소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이제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목이 소피의 선택입니다.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 부분이 이 작품의 핵심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어떤 선택이 옳았는가, 아들을 선택하는 게 옳았는가, 딸을 선택하는 게 옳았는가, 아니면 둘 다 선택하는 게 옳았는가, 아니면 둘 다 선택하지 않은 게 옳았는가,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악을 해부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소피의 선택은 도덕적 선택은 아닙니다. 결국 아들을 선택했죠. 아름답게 그려지려면, 하긴 근데 그러면은 본인도 죽고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아름답진 않아.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바로 나치. 이 폭력은 그냥 단순하게 피해자에게 가하는 폭력이 아니라 그 죄책감마저 피해자에게 떠넘겨버리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나오는 선택의 의미가 되게 좀 깊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든 소피는 감당할 수 없는 지옥에 빠졌을 것입니다. 딸을 살렸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으로 소피가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책감. 그게 바로 저는 하나의 주제라고 또 봅니다. 소피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고 결국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딸을 버렸다는 기억, 아들의 생사도 알 수 없다는 그 상실감, 자신이 완전히 무고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심리가 소피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윌리엄 스타이런이 굉장히 설정을 잘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소피를 단순한 피해자로만 그려냈다면 이 책은 입체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소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폴란드인이었지만 가톨릭 신자이고 심지어 소피의 아버지는 반유대적 인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되게 이 작품이 논쟁적이었는데요. 스타이런의 시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이 홀로코스트를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만의 비극이 아니라 더 넓은 악의 역사 그리고 피해의 역사로 확장하려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지점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그런 설정과 더불어서 소피의 어떤 캐릭터도 스타이런이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피해자이지만 되게 약하거나 순수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자기 파괴적인 선택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소피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상처의 크기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우주에서 우리가 겪은 상처들, 각자에게 굉장히 힘든 상처들일 거잖아요. 뭐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뭔가 다 인간적으로 좀 공감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 소피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윌리엄 스타이런이 잘한 설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팅고라는 인물을 내세운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의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스팅고라는 남성 화자의 회상으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사실 스팅고는 되게 젊은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접적이고 미숙한 화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소피를 직접 보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해석되는 소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 게 문학적 장치고, 이게 또 윌리엄 스타이런이 되게 잘 설정한 장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 저는 어렵게 읽어냈는데 문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선적인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스타이런의 특유의 문장답게 막 장황하고 길고 묵직하고 때로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수사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소피의 선택은 깔끔한 문체나 혹은 이제 짧은 그런 문체였었으면 오히려 안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소피가 겪은 비극, 그러니까 소피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홀로코스트, 그리고 이런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하나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뭐 욕망, 인종, 역사, 뭐 종교, 트라우마가 이제 엉켜있는 혼란의 소설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스타이런의 이런 문체도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장소도 현재 브루클린과 과거의 아우슈비츠, 그리고 스팅고의 또 그 남부의 어떤 남부 출신이거든요. 거기 경험담, 거기다가 또 되게 성적 욕망도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야한 그런 설명들도 간혹 나오는데, 나 이번 영상 찍으면서 지금 처음 웃었지. 어쨌든 거기에 또 윌리엄 스타이런 특유의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이 섞이니까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점이 분명합니다. 윌리엄 스타이런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작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 나온 소피 역시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이제 인물로 나오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희석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와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는 뭐 그 불편함이 또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건의 당사자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사건을 더 관조적으로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담아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혹평보다는 호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빼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진짜 무서운 점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소피가 아무 잘못하지 않고 피해자잖아요. 근데 평생 자신을 가해자처럼 느끼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악은 사람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가?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의 영혼까지 끝까지 파괴하는가? 이런 질문 한번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영화화가 돼서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했잖아요. 메릴 스트립이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이 소피의 선택, 영화와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화자입니다. 책은 스팅고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영화는 소피의 시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조금 더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엄마가 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야기, 요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소피의 감정선에 집중하게 되고 관객들은 메릴 스트립의 표정과 눈빛을 따라가면서 한 여성의 상처를 체험하게 되죠. 하지만 소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팅고의 시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억하는 소피를 경험하는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체도 그렇지만 영화는 직관적으로 소피를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소피를 바라보는 스팅고의 말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영화 속 네이선과 소설 속 네이선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영화 속 네이선은 좀 더 직선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으로 나옵니다. 위험하고 폭력적인 남자. 그런데 소설에서의 네이선은 꽤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지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매혹적입니다. 물론 폭력적인 모습도 있고요. 그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네이선을 보면서 언젠간 소피를 위해서 바뀌겠지 하다가 희망을 갖게 되고 있는 독자들은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죠. 왜 소피가 네이선을 떠나지 못하는가?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그 여성도 남성도 그렇잖아요. 그 한 인물,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별로인데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지인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영화에서는 홀로코스트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설은 이제 홀로코스트보다는 그 이후의 소피의 삶을 좀 더 깊게 바라본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책이 원작인 그런 영화들 있으면 꼭 보는데 요 소피의 선택도 한번 이번에 봐야겠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영화를 읽고 책을 읽으셔도 좋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셔도 좋고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미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피의 선택을 읽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소피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소피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 본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피의 선택,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댓글 알죠? 안녕.